시간 뉴스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막 녹취 전쟁이 벌어졌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루 지나면 새로운 녹취 터지고 또 새로운 녹취 터지고 오늘 뉴스게임 속에도 지금 그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부지런히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 판넬 손에 좀 드시고요, 두 분. 예, 조홍천 의원도 판넬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문제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여사 특검법, 오늘 국회는 재표결을 실시하죠. 김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 이탈표 과연 몇 표나 나올까요? 주관식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안 나온다. 0표? 네. 안철수 의원은요? 안 하시겠죠. 잠깐 기다리세요. 조홍천 단장님. 3표 미만으로 나온다. 3표 미만. 좋습니다. 2번 문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치권은 녹취록 전쟁 중입니다. 명태균 녹취록, 김대남 녹취록, 여기에 그제 국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녹취록까지. 이 가운데 여권의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단연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인데요. 서울의 소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라고 말했죠. 이른바 공격 사주 행동. 과연 단독 행동일까요? 조직적 팀플레이일까요? 이것도 뭐 말씀으로 해주셔야겠네요. 김경진 전 의원님. 잘 모르겠지만 배우 없는 것 같아요. 단독 행동이다. 네. 조홍천 전 의원. 혼자는 아니다. 혼자는 그럼 조직적 플레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 3번 문제.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혹은 시행이냐, 이르면 오늘 민주당이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 의원총회 엽니다. 당 토론까지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 금투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역시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김경진 의원. 폐지. 조홍천 의원. 지도부 1임. 지도부에 일임한다? 그럼 지도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유예. 폐지냐 유예냐. 마지막 질문. 이번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죠. 1심 선고는 11월 25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는데요. 마침 두 분이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당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내가 만약 판사라면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선고를 할 것인가 답해 주십시오. 김경진 전 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홍천 전 의원. 예, 저도 같습니다. 두 분 일치합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의 해설부터 좀 들어볼까요? 두 분 이거 지금 진영 떠나서 그냥 이 사건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예. 어느 분부터 설명을 주실까요? 김경진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유무죄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검사 자격차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이미 대법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 긴 시간 동안 긴 재판, 긴 증인들을 다 심리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 복잡한 사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심리가 길어졌던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점, 당대표라고 하는 정치적인 위상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최근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끝까지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인권보장적 재판의 흐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유무죄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통상의 위증 사건은 보통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인정은 안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투오니까
사실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유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이미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났는데 네. 그 유죄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증인한테 위증교사를 했냐 안 했냐 또 별개인 거 아닌가요? 별개긴 하죠. 예, 예. 별개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큰 틀의 맥락은 거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가중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현실의 재판에 있어서는 야당의 당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마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금고 이상이면. 그렇죠. 확정이 되면. 네. 자, 조홍천 의원도 똑같은 선고량을 내리셨어요. 네. 일단 무죄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유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증보다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더 좋지 않게 봅니다. 위증보다도 더 안 좋겠네요. 예, 양형할 때 가중 양형인자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예. 이 사건은 이 가중 양형인자가 뭐 중첩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대가의 약속 수수, 이거는 백현동 당시 그 용도 변경 개발 행위에 대한 알선을 김윤섭 씨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줬을 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가 됐고요. 네. 그리고 교사행위 이렇게 가중 양형인자가 있는 거죠. 지난 5년간 위증교사 1, 2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38명 중에 네. 29명, 즉 76%가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됐어요. 아, 위증교사가 유죄일 경우에? 예. 그 벌금형은 9명, 23%밖에 안 됩니다. 실형 선고가 15명, 40%, 집행유예가 37%.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정만 되면은 집행유예 이상은 나온다. 근데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소극적 가담이나 우발적 범행, 자수 자백 등 반성 혹은 전과 없음인데 예. 이 대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러면 실형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제1야당의 당수고 유력 대선 주자니까 타협적으로 집유를 선고할 건데, 집유 선고 형량을 보니까 제일 징역 6개월 집유 1년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까지 선고가 됐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집유 중에 가장 센 게 징역 1년 집유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유력 야당의 당수고 대선 주자가 아니라면은 집행유예도 아닐 거다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냥 징역이다. 네. 그래도 유력한 정치인인 걸 감안해서 집유를 붙여주는 거다. 네. 이게 법원의 재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작동하는 측면들이 현실에서는 나타나고는. 근데 집행유예를 해줘봤자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형이잖아요. 아니, 확정이 돼야죠. 확정이 되면. 예, 되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지금 보신다. 근데 뭐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더 반론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그 대화 중에 몇 번이나 한 줄 아느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하라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월적 지위에 있었잖아요. 도지사고 이분은 백현동 용도 변경 사업 뿌록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이 하루가 아닙니다. 네 번 통화를 했대요.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 부담 느끼겠죠. 전화해서 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나한테 겁먹지 말고 저 경찰서 가서 얘기해, 신고해. 만약 센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이 사람 왜 그러지? 두 번 하면 진짠가? 세 번 하면 뭐지? 네 번 하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나 죽인다는 얘기구나. 이걸 12번 했어요. 그 맥락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컨텐츠가 아니고 컨텍스트를 봐야죠. 컨텍스트, 문맥을 본다. 예. 그러니까 기억이 나냐 안 나냐를 계속 묻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뭘로 보내주고, 자료로 보내주고, 하지만 있는 대로 말하시오라는 것에 그냥 그 단어만 볼 게 아니다. 예, 김병현 시장과 KBS 측이 짰다는 거 아닙니까? 최처럼 빼주고 이재명한테 다 몰아주는 걸로.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김진성 씨가. 예, 김진성 씨가
난 그때 뭐 선거 때문에 빠져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재명 당시 저 변호사가 물어야 하는 건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당시 기억한 건 뭔데? 라고 시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특히 12번이나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컨텍스트로 보면 거꾸로 읽히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판사라면 그렇게 아마 형을 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고의혈기와는 별개로 그제 국회 법사위에 이화영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출석을 한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녹취를 하나 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어떤 녹취냐면 이화영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 그러니까 담당 변호인이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예요. 시점은 작년 7월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대법원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태한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재생된 거 잠깐 듣고 오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니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가 되는데.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한테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까지 나왔는데 이제 뒤에 말이 그랬더니 변호사가 또 얘기해요. 그거 다 나온 얘기 아니고 뭐 협박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김성태 씨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팩트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두렵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건 김경진 전 의원. 저 아까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좀 더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저게 검찰이 뭔가 좀 압박을 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실관계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다니고 있지만 예?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게 사건화 될까봐 제대로 조사가 될까봐 두렵다. 그 맥락으로 읽히잖아요 지금. 근데 저걸 틀고 나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틀려면 다 틀어라. 저 일부분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김성태가 나한테 협박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 들어봐도 비슷할 거예요. 다 들어봐도 비슷할 거예요. 저거는 지금 위증교사 얘기가 아니고 전에 그 변호사비 대납건 그거 얘기하는 아마 거죠. 검찰에 저게 접근이 기소가 됐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됐지. 안 됐을 거예요. 네. 자, 조홍천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에게 당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좀 만나주라. 그랬다가 부인이 그걸 거절을 했죠. 내가 왜 만나냐. 그 당시죠. 예, 그때 어간인데 우선 변호인이 구치소 접견을 할 때 이런 거 다 놔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녹음할 수 있는 걸. 예. 이걸 어떻게 갖고 들어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녹음한 거죠, 저거? 그럼 이 변호사 말고는 예. 녹음할 사람이 없죠. 예. 이걸 왜 녹음했겠나. 요게 7월 12일인가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요. 네. 근데 작년 기사를 보니까 7월 20 며칠쯤 해가지고 단독 보도가 막 나오는데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이화영 지사가 있다가 비운 용인갑 지역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이우일 직무대리를 만나가지고 통화를 해서 네. 뭐 당이 나서가지고 돕겠다. 그리고 부인하고도 한번 통화를 하고 해서 당신 뭐 했냐라고 그때 막 보도가 집중됐어요. 네, 기억나요. 자세히 보면은 요걸 녹취해서 아마 당에다 전달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당이 나서가지고 이걸 빨리 막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해가지고 박찬대 당시 최고가 전화하고 했는데 또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곤욕을 치르고 그럼 뭐 수시로 그때 왔다 갔다 진술이 바뀌고 있었고 나중에는 그 의원들한테
당신 누구의 희생으로 지금 그 바치 달고 있는지 잘 좀 생각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변호사하고 완전히 그 격리된 구치소 접견실에서는 있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녹음도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못 들어와요. 네. 교도관도 못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건 진실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정황 등을 보면 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거하고 법원 로비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자금 도와준 거. 이 김성태가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김성태는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상대로 수사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화영 녹취록이 뭐 국회에서 재생되면서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봤고 또 하나 파장을 낳고 있는 녹취록은 명태균 녹취록, 김대남 녹취록이죠. 명태균 녹취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명태균 씨 녹취록은 어제 MBC의 새로운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강모 씨라는 인물이 어제는 등장을 해요. 아마 이분이 이 강모 씨가 뉴스토마토에서 알파벳 이씨라고 소개됐던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 측근이었던 그 인물이 아닌가 동일인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강모 씨라는 인물이 알파벳 이씨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강 씨가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내가 직접 들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명 씨는 지금 이 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 김경진 전 의원. 네. 이거 오빠, 여기서 말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는가? 그럼 결국은 대통령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또 추론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녹취가 만약에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글쎄요. 지금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내용이 재생될 거라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모 씨라고 지칭되어 있는 분이 지금 명태균 씨와 아주 긴 시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네, 네. 그분과 통화했던 내용이 다 고스란히 지금 뭐 언론 매체에 넘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치랍니다. 예. 그렇다면 특히 이번에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국감 현장에 나올 것이고 있으면 나올 것이고 없으면 못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감을 지켜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천 전 의원님. 정말 이 명태균 씨가 언론 매체마다 이제 저 얘기하는 게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력 과시 시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JTBC에 공개된 거는 뭐 그 자체로는 공천 개입은 아니죠. 그죠? JTBC 조금 전 말씀드린 그 MBC 공개. MBC 말고요. MBC 말고. 예, 뭐 저 경선해야 텔레그램 주고받은 됩니다. 거. 예, 예. 예. 나야 단수면 좋지. 예. 근데 뭐 경선이 원칙이야. 실제 이거요? 나온 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김 여사께. 이것도 그 원본은 아니고 기자가 명태균 씨가 어쨌든 보여준 걸 가지고 기자가 보고 난 직접 거예요. 봤다니까 예, 그건 봤대요. 믿고 예.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맛배기로 지금 자꾸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2판 4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밀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모 씨는 네. 뭐 명태균이나 김영선 같은 사람은 여의도 정치판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어제 공중파하고 직접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렇지만 또 전문인데 예. 그러면 과연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오빠가 전화할 거야. 그런 녹취가 국감장에 나올 거냐. 의원은 그 국회에서 저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면책특권으로 보호가 되지요. 네. 근데 통비법상 예. 그러면 그걸 의원한테 준 사람 그러니까
예.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하게 녹취한 사람이 그걸 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출되게 했어요. 이거는 보호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 이모 씨가 예.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국감장에서 나가는 거를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나오는 예. 건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은 증인은 와서 자기가 들은 거를 육성으로 얘기를 하겠죠. 틀지는 못하고 육성으로 얘기하는 건 처벌이 안 되고 네. 틀면은 이 알파벳 이씨 즉 강 씨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강 씨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렸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갖고 있다면 이게 뭐 공익 제보니까 뭐 난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은 육성이 그대로 나가는데. 자, 이 정도 육성이면은 그 파장은 어느 정도 동정 개입이라고 일단 이 정도면은 파볼만 하다고 보세요, 조홍천 의원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그게 육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틀어졌을 때. 아유, 그건 뭐 핵폭탄이죠. 핵폭탄급. 자, 김경진 의원님. 여러 가지 전국이 많이들 복잡하지. 아니 뭐 말을 머릿속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고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전국이 많이 복잡해지겠죠.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직접 나온 건 없어요. 네. 명씨하고 이 네. 강 씨가 얘기하는 내용 다 뭐 명씨의 목소리 이런 거였는데 네. 직접이 만약 국감에서 공개된다면은 네. 사실은 파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제 느낌에 아마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지금 명태균 씨하고 대단히 감정적 정서적으로 뭔가 원한이 생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제가 뭐 밝힐 거 외부로 뭐 폭로할 거 유추할 게 있다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예. 공개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10년 가까이 측근으로 있었고 예. 김영선 의원실에 예. 회계 책임자 예. 그리고 맞아요. 보좌진내 예. 하나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 과거 문제는 선관위 고발 사건 문제, 불법 정치자금 뭐 교부 수수 뭐 이 문제에 안정이 되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 접촉한 문제가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올 거냐. 이제 이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대남 씨 녹취록도 네. 국민의힘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는데 아까 두 분 뭐라고 답하셨죠? 조홍천 의원은 팀플레이일 가능성? 혼자 아니다. 혼자 아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답을? 잘은 모르겠지만 예. 혼자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혼자 이어야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근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 대선 때 지금 그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사달이 났었잖아요. 네, 네.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전 국민이 그때 MBC 방송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겠습니다. 두 분 뉴스게임 고맙습니다. 네.